다음으로 증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디지털 포렌식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My phone is my castle이라고 제가 지금 써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포노사피엔스라고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해결이 됩니다. 스마트폰 없이는 뭐 되는 게 없죠. 그래서 예전에 My phone is my castle이 아니라 나의 성은 내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My home is my castle이라고 이제 에드워드 코크라고 하는 미국의 영국의 법률가, 법의 지배를 주장하신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판사로 있을 때 재판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My home is my castle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집은 내 성이다. 아무나 들어오지 마. 프라이버시와 주거의 자유, 이런 어떤 공간, 이런 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굉장한 기본적인 법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이 얘기를 했던 재판이 2명의 공동 임차인이 있는데 그 중에 1명이 사망했어요. 사망했는데 이 사람이 빚쟁이가 있었거든요.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찾아왔어요. 채권자가 찾아와서 문 열어달라. 당신하고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 재산이 지금 당신 집 안에 있으니까 내가 들어와서 그거 좀 가져가야겠다. 문 열어달라. 그러니까 그 공동 임차인으로 있던 사람이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해서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게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게 이 재판에서 1604년 이 재판에서 그게 쟁점이 됐습니다. 그때 에드워드 코크가 한 얘기가 나의 집은 나의 성이다. 합법적인 영장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지켜서 들어와야지 그게 아니면은 거부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옛날의 집과 같은 내 집이 나의 성이었다면 지금은 뭐가 나의 성이라고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기 옆에 스마트폰 뒤에다가 누가 써놨죠. My home is my castle이라고. 요즘은 스마트폰이 나의 캐슬입니다. 나의 캐슬. 모든 게 스마트폰 안에 다 있으니까요. 나의 사생활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모든 것들은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 안에 누가 들어와서 뭘 뒤져가지고 알아내는 것보다 그 사람의 핸드폰, 어느 한 사람의 핸드폰을 입수를 해서 그거를 분석하면 훨씬 더 많은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성은 요즘은 집이 아니라 이제는 핸드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포노사피엔스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고요. 디지털 자백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그런 말이 있는데 디지털 자백약이다. 이건 뭐냐면 사람들은 디지털 기기 앞에서는 거짓말을 안 해요. 예? 뭐 네이버든 뭐든 어디 들어가서 다들 검색들 하시잖아요. 스마트폰에도 뭐 찾아보고 막 거기에 거짓으로 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허위로 거기 뭐 넣어가지고 뭐 집어넣어서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없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검색하거나 자기가 한 행위나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다 전부 다 진실이에요, 진실. 그래서 디지털 행적과 디지털로 이루어진 그 사람의 행태를 파악을 하면 스스로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관점에서 디지털 자백약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디지털 포렌식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위치라고 하는 구글에 근무했던 데이터 과학자가 쓴 책인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구글에 검색한 거 가지고서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 사람들이 구글에다가 뭘 물어보고 뭘 하고 있구나. 이걸 갖다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트렌드를 파악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이터 과학자였거든요.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이 이제 모든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분석을 해보니까 구글 앞에 가서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구글 앞에는 들어가서는 거기서는 전부 다 자기가 알고 싶은 거, 자기의 속내를 다 드러내요. 다 드러내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검색을 하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떠든 얘기와 이 사람이 검색으로 그 사람의 속내를 드러낸 것하고 따져보니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다 거짓말 하더라. 이런 취지의 어떤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만큼 디지털 포렌식이 그 어떤 증거 판단이라든지 증거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판사로부터 그 영장을 받아가지고 어떤 증거를 이제 획득하는 절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2011년과 2022년을 지금 비교한 이제 그래프입니다. 보라색 그래프는 2011년 그래프인데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발부 건수가 264%가 증가를 했어요. 10만 건에서 39만 건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압수수색 영장이 어마어마하게 발부된 국가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은 2011년, 22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더 줄었죠. 현재는 다소간 줄어 있습니다. 그만큼 구속영장, 구속영장은 사람을 구속시키는 거고 체포영장은 체포해가지고 수사기관에 데려가는 건데 이런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하는 거는 그만큼 2011년에 비교해서 낮아졌습니다. 낮아졌는데 압수수색 영장은 어떠냐? 264%가 증가했어요. 근데 이 압수수색 영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지금 여러분들이 다 소지하고 있는 수사기관이 타겟으로 삼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핸드폰을 압수를 해서 그 핸드폰을 분석하는 거. 이제 그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건수가 많다 보니까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도 이런 식으로 많이 늘어났다는 거를 이 그래프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디지털 포렌식에서 굉장히 이제 핫한 문제가 뭐냐면 디지털 기기에는 전부 다 비밀번호가 걸려 비밀번호 안 걸고 사용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비밀번호 걸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비밀번호가 과연 강제할 수 있겠느냐 합니다. 그러니까 영장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비밀번호 입력해라, 열어라 라고 강제할 수 있느냐. 이건 이제 헌법 12조 진술 거부권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내가 나의 그 비밀번호를 강제로 얘기하게 하는 거죠. 강제로 얘기하게 하는 거여서 일반적으로는 헌법 12조 진술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강제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논리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핸드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비교적 테러나 이런 사건이 없는 나라잖아요. 근데 막 폭탄 테러가 막 일어나고 막 이런 국가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잡았어요. 테러 용의자를 잡았어요. 테러 용의자를 잡았는데 그 사람이 그 핸드폰 속에 그 모의한 과정이라든지 또 주고받는 여러 사람들, 그런 어떤 조직들, 이런 것들이 다 그 핸드폰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아이폰으로 비밀번호를 12자리를 걸어놨어요. 아이폰에 비밀번호 12자리 걸면 특수문자 넣어서 걸어버리면은 거의 풀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계속 어떤 그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서 만든 특수 프로그램으로 그걸 계속 돌려가지고 무작위로 막 넣어서 그래가지고 그 핸드폰 번호를 맞춰야 되는데, 비밀번호를 맞춰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거의 풀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테러범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게 큰일 나는 거잖아요. 지금 뭐 폭탄 테러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그냥 이게 아무리 진술 거부권과 관련되고 개인의 어떤 양심의 자유와 관련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법 체계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비밀번호를 그 얼굴하고 지문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진술과 관련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소지한 거예요, 소지. 내 얼굴 모습, 내 지문은 내가 소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영장 받아서 법원으로부터 영장 받아가지고 영장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핸드폰 갖고 와가지고 얼굴에다 대면 되죠. 얼굴에 대면 되고 손 이리 주세요 해가지고 손 지문 찍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리는 거죠. 이거는 소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진술에 대한 강요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비밀번호 뭐 1, 2, 3, 4 뭐 어쩌고저쩌고 집어넣는 문자로 넣어놓은 거, 그거는 내가 진술하는 진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술 거부권의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강제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테러라든지 이런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영국은 수사권, 뭐 수사권한 규제법 이런 데서 암호화 키를 제공 요구할 수 있는 법 규정을 마련했고요. 만약에 거부한다 그러면은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처벌로 간접적으로 이제 강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법 제도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걸 엄격하게 하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국가적인 안보, 국가의 뭐 질서 유지 이런 것들을 더 높게 보는 국가에서는 이제 법 규정으로 법령의 근거에 따라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프랑스 대법원이 쿠르드 카사시옹이라고 하는 프랑스 대법원에서 22년 11월 7일에 중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바일 기기의 잠금 해제 코드가 문제가 됐어요. 이제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느냐, 키를 제공하라고.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프랑스 대법원에서는 이건 암호 해독 키로 간주돼야 되고 그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그래서 그 근거 규정에 따라서 이건 그 해제 코드는 제공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급심 판결에서는 진술 거부 영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걸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합니다. 이게 마약 소지 혐의죠. 마약 사건에서 휴대전화 잠금 해제 코드 제공을 이제 거부한 거죠. 이제. 그런 사건이었고요. 지금 이제 실무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사 과정에서 핸드폰을 압수하는 거는 임의 제출이 있고 영장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 제출은 그냥 수사관들이 내세요 그러면은 내가 그냥 자의로 주는 겁니다. 자의로. 그게 임의 제출이거든요. 근데 그 임의 제출이 안 되면은 무조건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법원에 영장을 받아서 수사기관이 그걸 압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장이 있어야지만 내 수중에 있는 핸드폰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져갔다. 그러면은 그거를 근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비밀번호 해제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또 따라서 또 해제를 또 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판단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는 합니다. 내가 이걸 풀어줬을 때, 그 다음에 내가 풀어주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나는 협조 못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수사받는 과정에서 나한테 돌아오는 불이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수사 협조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더 이제 수사가 강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절차적으로 더 엄격하게 들어갈 그 소지가 생기는 거고요. 변호사인 입장에서도 항상 고민스럽습니다. 어떤 그 의뢰인이 해서 이제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영장이 청구가 돼서 이 사람이 핸드폰도 압수가 됐어요. 압수가 됐는데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데 이제 고객이 물어봅니다. 이 핸드폰 비밀번호 풀어줘서 협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냥 버텨요? 라고 변호사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는 이제 그때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고 꽤 죄질이 무겁거나 그러면은 핸드폰 비밀번호를 제시 안 하는 거는 구속영장 청구의 가장 큰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 구속을 시키려면 몇 가지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증거인멸 우려라고 하는 그 구속의 그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그렇게 씁니다. 이제 수사관들이. 이 사람은 핸드폰, 압수된 핸드폰에 대해서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협조하지 않으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구속 사유로 그걸 씁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고민하게 됩니다. 이 사람한테 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다. 그러면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비밀번호를 풀어줘서 수사에 협조하는 걸로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그 사유를 날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버티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은 어쨌든 강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진술 거부의 영역이고 하기 때문에 강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실제 세상이 돌아가는 거든 그런 이론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이제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